서로 추계한 거는 이거하고 다르죠, 그죠? 근데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된 이유가 어떤 것인지 이거는 지속 가능하지 않는 아이라는 게 여기서 저는 판단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말씀에 저희 동의하고 있습니다. 서로 할 때 1차 수기 자료지 발송할 때는 포함되어 있었는데 3일 뒤에 이걸 빼고 재발송을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더 말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표를 보시면은 현재 표가 화면에 나오고 계시죠. 오늘 발표한 공론화 의지의 재정 추계안을 포함해 가지고 제가 그동안 한 것들을 합계해 놓은 겁니다. 연금개혁안의 주요 지표를 비교해 놨는데 1안과 2안 현재안이 비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기금 고갈 시기하고 2093년까지 70년간 누적 적자액, 현재 종액과 증감액이 포함되어 있고 오늘 발표된 자료는 이 증감액만 나와 있는데 증감액을 이용해 가지고 총액을 추계해 보면은 2093년에 누적 적자가 현재 안의 경우는 2경 1,600조 정도고 1안의 경우 13% 50% 안의 경우에는 2조 2,600조 원 그리고 1안의 경우에는 12, 40%의 경우에는 1경 7천억 정도로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증감액을 보면 1안이 1,000조로 늘어나 있고 2안이 4,600조 정도로 기존에 알려진 것들하고 다르게 나와 있는데 기존에 알려진 거는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한 거고 이번에 새로 추계한 거는 이거하고 다르죠, 그죠? 1안의 경우는 700조 플러스였고 2안의 경우는 약 1,900조, 2,000조 마이너스였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된 이유가 어떤 것인지 파악을 하고 있는지요? 예,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예, 여러 가지 그 가정에 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국회에서는 예정처 자료를 쓰고 지난번에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꼼꼼하게 분석을 해보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예. 했던 저출산 고령화가 그동안 심화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그렇습니다. 합니다. 여러 그죠? 가지 그런 간단하게 말하면 그리고 또 보면 여기에 소득 대체율에 따른 수지균형 보험료를 보면 1안과 2안에서 1안의 경우는 현재안과 차이가 없는데 수지균형을 위해서는 1안의 경우 50% 소득 대체율을 위해서는 24.8%까지 올려야 된다는 거고 기금 소진 이후에 최대 필요 보험료율은 기금 고갈 후에 그 세대가 낼 돈이 현재 안이나 2안의 경우에는 35%로 비슷하지만 2078년경에요. 1안의 경우에는 수준 후에 다 고갈되기 때문에 43%까지 올라가죠, 그죠? 그리고 세대별 평균 부담 보험료율을 보면 2005년, 15년, 25년, 35년 이렇게 구분해 보면 2안의 경우에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14%, 22%, 29%, 36%로 해서 이거는 지속 가능하지 않는 아이라는 게 여기서 저는 판단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의원님 말씀에 저희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지출 대비 GDP 대비 총지출의 경우도 현재 안과 2안은 큰 차이가 없는데 1안의 경우에는 11%까지 올라가서 12%까지 올라갑니다. 이거는 건강보험료나 이 기초연금은 배후관 수치이기 때문에 상당히 현재 안으로 볼 때 1안의 경우에는 역시 지속 불가능하다고 생각되고요.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공론화위원회에서 이런 정보들을 잘 제공했어야 하는데 제가 알기에는 공론화위원회에서 모수기획안 선택 시에 세대간 보험료이나 수지균형 보험료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놓은 것으로 할 때 1차 수기 자료지 발송할 때는 포함되어 있었는데 3일 뒤에 이걸 빼고 재발송을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예, 그게 자료는 양쪽 의견을 충분히 1차에 발송을 했지 않습니까? 예, 1차에 해가지고 3월 28일 발송을 한 뒤에 발송을 하고 난 뒤에 3일 뒤에 이 안을 굉장히 중요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변수들인데 이 안을 그런데 왜 그 빼고 발송을 했죠? 그러니까 인쇄를 2번 했죠. 인쇄를 왜 2번이나 해요? 예, 첫 번째 예산 낭비. 한 내용에서 양측이 합의 안 된 자료가 들어 아니 있었기 누가 때문에
그걸 누가 왜 빼자고 그랬어요? 어떤 이유로 왜 빠졌습니까? 우리-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변수잖아요.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겁니다. 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빠져야 하면 빠져야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세대 간 보험료이나 수직균형 보험료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판단할 때 연금 개혁을 판단할 때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되는데 이 중요한 변수를 왜 빼고 처음에는 포함해서 발송했다가 지금 왜 빼고 발송한다는 거예요? 누적 적자 개념을 굳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건 적자는 상황에 안 돼 있어요. 빨간색으로 된 것만 돼 있습니다. 수직균형 보험료하고 들어간 보험료인데 첫 발송에는 포함시켜서 발송했다가 2차 발송 시 3일째는 빼고 발생했는데 그 왜 뺐는지 이유를 설명을 하라는 겁니다. 그 자료 없이도 충분히 의도를 전달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판단해요? 그건 양쪽에서 전부 의논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판단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빼고 재발송한 거 어떻게 돼요? 그 회의를 제가 주재를 했는데 양쪽에서 충분히 그 검토를 해서 그럼 이거는 빼자라고. 이만 위원장님끼리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두 분 이만 위원장님 이거 왜 뺐는지 설명해 보시죠. 네, 그 유경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금개혁 안별 그 세대 간 평균 보험료율의 차이를 연령 출생 연도별로 구분한 이 자료는 그 이 출생 연도별로 보험료율 차이, 특히 미래 세대 태어나지 않은 세대가 보험료율 부담이 커진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좋은 표이기는 합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런 표가 나온 전제는 적립기금 소진에 따라서 부가방식 보험료율로 전환했을 때 그것을 평균했을 때 결국에는 결국 늦게 태어날수록 부가방식 비용률에 대한 평균할 때 산정 기초가 더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당연히 미래 세대가 부담이 더 커진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따라서 이 부가방식 비용률과 관련된 우리 예를 들면 2080년대 가면은 예를 들면 1학년을 적용했을 때 부가방식 비용률이 43%까지 늘어나고 그 다음에 현행제도로 하면 35%까지 늘어나는 그 자체가 바로 그것을 바로 보여주는 충분한 자료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안 하더라도 미래 세대의 비용 부담은 충분히 그 자료로서 부가방식 비용률의 차이에 의한 통계로서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굳이 포함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들이 판단을 하거나 어린이들이 판단할 때는 이거는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예요. 그리고 1차 때 발송을 하고 난 뒤에 3일 뒤에 발송을 하고 난 뒤에 또 삭제하고 또 발송하는 거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일들은. 나 어떻게 공론화위원회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참 이해가 안 돼서 내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김혜명 교수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시죠. 예, 뭐 위원장님하고 김용학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지금 유경준 의원님 걱정하시는 포인트가 일안흥이 채택될 경우에 미래 세대 부담이 커지는데 그 부담을 정확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거를 연금 당연히 개혁을 동의합니다. 예, 그럼 당연히 포함시키셨어야죠. 포함시켰는데 그러니까- 포함시켜서 발생하고 난 뒤에 3일 뒤에 인쇄를 새로 해가지고 또 재발송하고 하는 이런 일들은 발생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제가 조금 더 보충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야기하시죠. 예,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 중에 하나죠. 당연히 부담이 얼마나 추가돼야 될지 국민들이 알아야 되니까요. 근데 이제 후세대 부담을 보여주는 지표 중에 그동안 연금 학계나 혹은 정부가 주로 사용했던 지표가 부가방식 보험료율이었습니다. 부가방식 보험료율이 후세대로 갈수록 얼마나 높아지냐가 바로 후세대 부담을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였고, 또 하나는 소득 대체율을 10%포인트 인상, 즉 50%를 인상했을 경우에 당연히 지출이 많이 늘어나겠죠. 후세대로 갈수록. 그래서
50%로 소득 대체율을 인상했을 경우에 2070년이나 80년에 국민연금으로 나가는 돈의 총액이 GDP 대비해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냐? 이 표가 이제 후세대 부담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예, 그냥 좀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핵심 지표는 이미 저기 자료집에 충분히 들어가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 제가 추가적으로 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자료집이라는 게 일반 시민들이 학습할 수 있는 양이라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 지표는 넣고 양측이 지금 디베이트가 있는 개념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수지균형 보험료율은 투자 수익률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수치가 많이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양측의 전문가들이 주제 발표하고 질의응답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주장이 담긴 거는 그때 발표해도 충분하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않고요. 1년에 대해서 유리한적으로 흘러가기 위해서 저는 뺀 행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다 할 수 있게 장관 시초들은 다 지원해가지고 국민들이 그대로 판단할 수 있게